그래서 한번 처음 몇 페이지죠? 자, 몇 페이지예요? 자, 5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63페이지까지죠. 거기까지가 몇 문제 나와요? 4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달달달달 숙제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물건의 강론 파트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거기 뒷장을 넘겨봐요. 64페이지. 무슨 건? 점유권이 있네. 자, 점유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자, 점유권. 자, 점유권 그러면 여기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상 지배예요. 자, 사실상 지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 화살표 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X네.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점유권과 관련돼서 늘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출제될까요? 자, 2개 적어놔봐요. 2개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자꾸 써놔요. 써놓고 자꾸 정을 들이라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기 이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보호 청구권.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렇죠? 그럼 또 3가지 적어놔요. 반환, 제거, 예방. 일단 점유권과 관련돼서 기본 틀은 이렇게 탁 잡아놓고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꾸 정을 들여. 자기만의 뭐예요? 자기만의 요약집을 만들어라고. 자기만의 요약집. 그러면 기존에 있던 틀 가지고 자기만의 요약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러면 저 점유권 그러면 사실상 지배.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꾸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등기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점유권을 등기를 신청하면 몇 호로 가까이?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자꾸 그렇게 연결이 되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와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면 뭐 읽어봐요? 반환, 제거, 예방. 이제 요 2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1번 한번 정리해보죠. 자, 물건을 읽어봐요. 사실상 지배한 자는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자, 이번에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념에 따라서, 거기에 더 행간편잖아요. 사회관념에 따라서 한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 지배가 없는 간접점유도 뭐예요? 인정된다. 그러면 2번에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2번 옆에다가 자기가 해석할 때, 자,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제목을. 뭐라고 써놨죠? 점유에 관념하라는 거예요. 자, 점유에 관념하.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제목 앞에다 점유에 관념하. 자, 그럼 관념이라는 것은 뭘까요? 관념은. 관념을 읽을 때는 여기에다 머리라고 써요. 머릿속이라는 거야. 머릿속.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점유에 관념하는 3개를 규정해놔서 동그라미 2번 앞에다 점유에 관념하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관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머릿속이라는 거야. 머릿속. 그래서 3가지가 기억서예요. 자, 2번째.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또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인의 점유. 그죠?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점유에 관련하 그래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는 3개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상속인의 점유.
자, 요걸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할게요. 아버지는 부산에 사셔. 저는 서울에 살아요. 아버지가 부산에 집 한 채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라는 거예요? 점유가 넘어온 거예요. 읽어봐요. 점유에 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2번에 가봐요. 이제 딱 처리해 놓고 나머지 3, 4, 5번, 6번은 읽어봐도 되고요. 그러면 2번에 무슨 점유가 있어? 간접 점유. 찾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간접 점유가 뭐냐? 그럼 자기가 예를 하나 들어놔요. 간접 점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간접 점유는 일단 거기 점유 동그라미 쳐놔봐요. 점유. 자, 저기 큰 2번에 가서 간접 점유. 점유 동그라미 쳐놔봐요. 2번 쳐놨어요? 예, 어디다 안 쳐놓은 사람이 있는데 간접 점유에서 간접 큰 2번 가서 큰 2번 간접 점유 찾았죠.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점유권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어 없어?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력구제권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간접점유 옆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예를 하나 들어요. 자, A가 B한테 집을 한 채를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자,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뭐 읽어봐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써요. 전세권 설정자. 그죠? 자, 누가 점유했어요? B.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자기가 혼자 쏠쏠 한번 써봐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되네.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자의 강자예요.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자, 이 사람이 이사를 가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사 가면 집이 걸레가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걸레가 되면 이 사람은 소유자 있어 없어? 그래서 타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 타인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주 점유란 그러면 타인을 배척해서 자기의 소유 의사가 있는 점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타인을 뭐예요? 소유권자를 배척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29회 때 문제 나가요. 자,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29회 때 다시 다음 점 틀린 거. 간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어때? X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29회 때 2.5점짜리잖아 이게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뭘 매개로 해줘? 뭘 매개로? 전세권을 매개로. 이 사람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 사람은 직접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어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러면 요걸 읽을 때 요걸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저걸 생각하고 일단 뭘 우리가 또 한번 봐보는데요. 자, 거기 점유보조자 찾았어요? 자, 점유보조자 조그만 글씨가 있잖아. 찾았죠? 점유보조자.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읽어봐요. 알바가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야. 점유보조자. 그럼 알바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옆에다 조그맣게 써요. 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력구제권은 있다라는 거. 요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유의 관념으로서 그러면 알바 그러면 무슨 보조자가 되죠? 점유 보조자. 그러면 사장하고 알바는 무슨 관계야? 상하 관계잖아. 상하 관계. 그래서 보조 관계가 되잖아. 그러면 알바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이게 뭐예요? 알바가 읽어봐요. 점유 보조자. 그럼 대표적으로 자꾸 헷갈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간접 점유는 어디를 읽어야 돼? 점유 보조자는 어디? 보조.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야. 읽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읽을 때 자꾸 헷갈리지 말고 간접 점유자. 읽어봐요. 점유 보조자. 여기는 포인트가 점유. 여기는
보조. 이렇게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 64페이지. 6개, 7개 지문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처리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가볼까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이게 포인트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점유를 할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알바죠. 알바가 무슨 보조자예요?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죠. 그럼 자력구제권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번에 점유보조자도 보조 동그라미.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근데 모 학원에 가면 모 학원에 딱 역 앞에 딱 내리면 뭐예요? 역 앞에 뭐예요? 편의점이 있어. 아가씨가 덩치가 되게 커. 아마 제 생각에는 헤비급이 될 것 같아요. 한 170kg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담배를 많이 사서 거길 아는데, 옛날에 한번 주인이 손님이 와서 깽캉 벌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툭 치더니 남자가 툭 날아가서, 이게 야구 방망이거든. 그래서 야간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진짜 성실해요. 근데 덩치는 엄청나게 커. 그래서 저도 가면 애기 같아. 그게 바로 알바가 읽어봐요. 점유보조자.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자력구제권.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면 방망이를 들어야 돼. 방망이가 뭐예요? 자력구제권인데. 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의 점유보조자, 즉 알바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님으로써 점유보조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간접점유자와 점유매제가의 관계. 이제 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세권을 매개로.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죠. 자, 그러면 점유매개 관계는 반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관계이다. 자, 그러면 반환 청구권과 관련돼서 점유의 침탈 동그라미. 침탈이야.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침탈이야. 침탈. 한 경우에 먼저 물건을 직접 점유하기 위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에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만 읽어봐요. 자기가 누군데? 주인이죠.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읽어봐요. 청구할 수 있다. 사례 문제. 자, 3번의 간접 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짐으로써 읽어봐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면 점유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읽어봐요.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관계에서 차이점은 읽어봐요.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으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점유보조자는 보조죠. 알바로서 점유권이 있어 없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어.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제 점유권의 상속. 상속은 타주 점유자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점유를 떠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 선대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성취한 자의 점유도 자주 점유로 될 수 없고, 자주 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한 소유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 좀 이따 가실 요거는 점유권의 상속 권한은 저쪽 밑으로 들어가야 돼. 1번, 2번, 3번은 뭐가 들어가야 돼? 타주 점유와 자주 점유의 실익에 들어가야 돼. 사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4번 집은 뽑을까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이게 바로 점유의 간념화라는 거야. 제가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권은 이미 이전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부산에 아버지가 살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점유권은 저한테 이전된 거야.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점유의 간념화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점유권은 상속인이 이전되며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의 정리가 하자는 그대로 성계되겠죠. 상속인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거나 상속 개시 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점유는 읽어봐요. 계속되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묶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의 간념화라는 거야. 그러면 점유의 간념화는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했듯이 읽어봐요.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 상속인의 점유. 그죠? 자, 그러면 타주 점유와 타주 점유. 그러면 요거에 이제 열심히 읽어봐야 돼, 판례들이. 그러면 자주 점유라는 것은 뭐예요? 자주 점유. 자, 우리 이제 쓸 필요는 없고요. 읽어봐요. 자주 점유. 읽어봐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자주 점유는 소유여사가 있는 점이. 소유여사가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타주 점유는 소유여사가 없는 점이요. 그러면 기준은 소유여사가 있느냐 없느냐 요 관계예요. 요 관계. 소유여사가 없다면 이때는 타인이 주인이니까 뭐예요? 타주 점유가 되고, 자, 소유여사가 있는 점이가 무슨 점이요? 자주 점유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탄생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수 있어 없어? 있어. 타주에서 자주로. 이게 어려워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야.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때와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됐을 때,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연결을 해두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읽어서 자기가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 자체를. 그러면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이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 그러면 거기 봐봐요. 가로 3번에 뭐로 전환되는 거?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경우 찾았어요? 예, 그게 이제 가로 3번이 이제 힘든 거야.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어와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읽어봐요. 소유여사가 있는 점이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그럼 뭘로 전환이 된 거예요? 타주로. 그렇죠. 타주로. 자,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점이요? 타주 점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타라고 외운다. 공타, 명타 이런 것들을 외우게 된다고. 그러면 3번도 가봐요. 명의신탁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유권의 성질상 자주 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그러면 무슨 점이에요? 타주 점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공타, 면타,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가봐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권을 한 자는 분묘기지권, 분동그라미. 그래서 타, 분타 이렇게 온다고. 나중에 그래서 명타, 분타, 공타 이렇게 자주 읽어서 그러니까 자기 조건 반사로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 7번에 봐봐요. 자, 매매 계약이 해제됐대. 그럼 매수인 출처나봐요. 매매 계약이 해제됐으면 원래는 봐봐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일단 매수인으로 갔잖아. 그럼 매수인이 무슨 점유자예요? 자주 점유자라. 그러면 해제됐잖아. 그러면 다시 원토로 가죠. 그러면 해제된 후 그러면 읽어봐요. 자, 해제된 후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자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어봐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와 타주에서 자주로 추정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읽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위에 10번. 그 페이지에 10번. 자, 여기 봐봐요. 도덕론. 도인이죠. 도인은 어때요? 지 거야, 남의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교인은 소유여사 있어, 없어? 아, 소유여사가 있으니까 물건을 훔칠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덕론의 절차는 타주점유, 자주점유. 자주점유. 그러면 거기 10번 봐봐요. 타인으로부터 자전거를 훔친 자는 읽어봐요. 자주점유자에 해당된다.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자꾸 읽어봐야 돼. 자, 그러면 요걸 기준은 읽어봐요. 소유여사가 있을 때 자주점유, 소유여사가 없으면 타주점유. 그러면 자주점유는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몇 개 이제 최종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 이제 소유여사 찾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특히 2번을 한번 봐봐요. 맨 위에 소유여사에서 2번.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 여부는 점유의 시초에 있어도 모든 사정에서 읽어봐요. 예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된다. 즉 소유여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주하고 타주가 뭐예요? 혼재돼 있어.
일단 뭐로 추정해 줄까요? 자주점유로. 그러면 거기 자주점유의 추정에서 1번을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의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유자는 소유 오사로 평온 공용 및 선의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따라서 타주 점유물 주장한 자에게 무슨 입증이 있다? 입증 책임이 있다. 일단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 오사 자주 평온 공용 선의는 추정받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최근에 출제된 거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2번.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아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또 헷갈리고 뭐 해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67페이지로 가봐요. 자, 67페이지 가로 4번.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골치덩어리야. 골치덩어리. 자, 골치덩어리. 소송의 관계 찾았어요? 특히 1번, 2번 찾았죠? 자,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쓰나 읽어봐요. 선악서 써요. 선악서. 자, 그러면 자, 선의에서 하기로 바뀌는 게 서제기 있을 때부터야. 서제기. 그래서 선의하기로 전환될 때. 그래서 선악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다 옆에다 써요. 자타패라고 써. 자타패. 그러면 자주에서 타주를 할 때는 뭐예요? 패소 판결 확정시야. 패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헷갈려. 자, 이제 한번 외워보자고요. 정말 이거는 헷갈려 나중에.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봐요? 선악서. 읽어봐요. 자타패. 그러면 선의에서 하기로 하면 뭐예요? 언제? 소제기 때. 그러면 자에서 타주를 할 때는 패소 판결 확정시.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외워주는 게 가장 좋아. 나중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선악서. 그 다음에 자타패. 요 두 개 지문 조심해서 달아요.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종결소를 제기하였다가 자,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지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그러면 점유자는 소제기로부터 가시를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하기는 언제로 읽어봐요. 소제기 시로부터. 그래서 1번은 선악소야. 그러면 2번에 갈까요?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는 패소로 확정된 후 소제기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 패소 판결 확정부터는 점유자는 뭐가 된다? 타주 점유가 돼. 그래서 거기 소제기로부터 악의 점유 찾았죠? 그러면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뭐예요? 타주 점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제 이 기준을 잘 설정해놔요. 읽어봐요. 선악서. 읽어봐요. 자타패. 읽어봐요. 선악서. 그러면 선의에서 하기는 패소 판결 확정될 때 이름 틀려요. 소제기. 그러면 여기 자타패. 패소 판결 확정시야. 그래서 요거 잘 잡아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선악서. 읽어봐요. 자타패. 그래서 패소 판결. 요거는 요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고요. 자, 9번은 평온 공연 선의 점유죠. 선의 점유. 그러면 선의 점유에서 가실은 추정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가실은 추정받지 않는다라는 것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점유의 취득과 추정력 찾았어요? 점유의 취득과 추정력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알아. 근데 자, 오전에도 하나 적어놨어요. 그 옆에다 하나 적어봐요. 오전에 했던 거니까 선생님 오전에는 이상하게 쓰더니 저도 지겨우니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아까는 뭐 가로로 쓰더니 이번엔 세로로 쓰네요. 자,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그 밑에다가 이제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200조. 조문이 있어요.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에요.
자,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법적 근거 없죠. 학설과 판례에 받아져 있죠. 이거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자, 점유적 효력은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245조 몇 항? 2항. 2항이 뭔데요? 또 까먹었다.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내공을 쌓아요. 자, 요게 조문 표시야. 조문 표시. 245조 몇 항? 2항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놔요. 자, 1번, 2번, 3번은 저절로 알게 되고요. 읽어보면. 그러면 특히 4번 가봐요. 4번. 자, 동그라미 4번. 자, 4번. 자, 천천히 써요. 자. 자, 됐어요? 예, 4번 한번 가서 이제 봅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건치나 봐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한다야 본다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역이야? 점유의 추정력이야. 점유자는 권리의 추정력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건에만 적용되고, 자,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의 물건에만 적용되고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물건에는 읽어봐요. 점유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의 추정력은 뭐의 추정력일까요? 등기의 추정력.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 이게 민법 200조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 4번이 나중에 이제 동산을 살짝 부동산으로 바꿔놓거든.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잡아서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점유의 추정력 민법 200조로서 읽어봐요. 동산. 자, 등기의 추정력은 읽어봐요. 명문 규정이 없고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점유적 효력은 245조 몇 항 2항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점유권에서 뭐예요? 핵심. 코어는 뭘까요? 코어는. 자, 코어가 핵심이라는 뜻이야. 코어. 요번에 코어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코어 대구. 그렇죠. 코어. 그러니까 뭐예요? 발생. 거기서 이제 발생. 코어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코어를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사전 중에 무슨 사전이 있어? 에센스 사전 들어봤죠? 그게 핵심이라는 뜻이야. 핵심. 코어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요게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야. 자, 오른쪽 69페이지 가봐요. 69페이지. 자, 7번에 뭐가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찾았어요? 예, 별표가 5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회피할 수가 없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와 7번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면 집에 가서 이것만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볼까요? 자,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 자, 그 의무자의 회복자의 관계, 그 위에다 사례를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 읽어봐요. 개와 새끼. 또 연결해서 개와 새끼라고 써요. 개와 새끼. 개와 새끼의 관계야. 자,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됐나 봅시다. 개와 새끼 읽어봐요. 뭐라 그랬어요? 업물. 가실 거죠. 자, 개라는 것은 업물이고요. 새끼는 가실이라는 거야. 그럼 새끼는 무슨 가실일까요? 천연 가실이 돼. 읽어볼래? 저 이자라고 그런다. 법정 가실이다. 법정 가실. 이자는 법정 가실이야. 자, 새끼는 천연 가실이라는 거. 천연 가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제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기 옆에다 이제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가 개주인이야. 갑이 개주인이에요. 자, 개 속에
자, 개가 새끼를 베고 있어요.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뭐예요? 갑이 저를 싫다고 가네요. 갑이 어느 날 산책을 시키러 가는데 저를 뭐다 싫다고 탈출을 하네요. 아주 못된 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더니 막 도망을 갔어. 저 싫다고 도망을 갔어요. 어느 날 뭐예요? 제가 이제 괴로워서 막 먼저 전단지도 다 붙여보고 다 했는데 걔가 뭐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 뭐예요? 어리 제 개를 가지고 있어. 자, 개. 그렇죠.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자야, 회복자야? 점유자. 여자는 회복자야, 회복자. 그래서 이렇게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를 법률에다 딱 규정을 해놨다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쫙 보니까 6개월 지나니까 제 개라는 거야. 그러면 갑이 어한테 가서 뭐야? 내 개야, 내 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가 뭐 가지고 싶어 가져요? 어리 갑자기 개가 저한테 와서 막 떠밀고 제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찾아주려고 애는 썼는데, 이게 바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자, 그러면 조문에다가 어떤 결을 주장해 놨느냐? 첫 번째, 가실수치권이 있어. 가실수치권. 개가 탈출할 때, 뱃속에 개가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요 사람이 선의는 착한 사람은 새끼를 수치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선의자만 가실을 수치할 수 있어. 선의의 점유자만.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새끼를 수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실수치권은 누구만? 선의자만. 뭐라고 써놨어요? 멸실훼손 책임. 이게 참 복잡해. 그러니까 딱 하나만 외워요. 딱 하나만. 자, 멸실훼손 책임이야. 근데 멸실훼손 책임으로서 요 개라는 사람이 뱃속에 임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걔 새끼를 낳다가 개가 죽어버렸어. 새끼는 살았어요. 그럼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 읽어봐요. 선자현전이익이라고 써요. 자, 선이면서 자주점유자에서 현전이익이야. 그대로 돌려주면 돼. 그러면 악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전손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도 전손해야. 그럼 누구만 현전이익이야? 선이면서 자주입니다. 그럼 읽어봐요. 선자, 현전, 이익.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나오네. 자, 비용은 어떨 건가? 비용은 제가 착한 사람이든 남이든 비용은 뭐예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선이든 비용 상한 청구권은 선악 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써요. 선악불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개를 나눠봐야 돼요. 자,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어. 유익비. 자, 그러면 필요비래도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가 있어. 자, 특별필요비. 자, 이렇게 적어놓고. 자, 필요비는 무슨 비용이? 보존비용이야, 보존비용. 유익비는? 계량비용이야, 계량비용이에요. 제가 옛날 어리라는 사람이 그날 걔를 6개월 뒤에 저한테 와서 막 친한 척해요. 그래서 또 지저분해서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모익도 시켜주고 비용이 많이 가. 그러면 그거는 무슨 필요비가 될까요? 계량비용이 돼. 유익비가 돼. 계량비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보존비용이 무슨 비? 필요비. 보존비용이 필요비. 이거는 계량비. 그러면 보존비용은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지. 그렇죠. 유익비는? 그럼 요거는 그러면 필요비는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필요비? 통상. 요거는 특별. 근데 개를 가져왔는데 개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 그럼 병원비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면 요거는 어른 사람은 새끼를 하나 쳤어요, 안 쳤어요? 새끼를 하나 낳았잖아. 그럼 팔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새끼를 팔아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통상 필요비는 선의자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선의자는 청구할 수 없을까요? 새끼가 있잖아. 가실을 수치했기 때문에. 요거 상계된 거라는 거예요. 상계.
상계가 된 거야. 근데 봐봐요. 근데 특별 필요비는 뭐냐? 얘가 또 저를 싫다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 그럼 특별 필요비죠. 예, 이거는 선의하기 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하나 잡으면 돼. 선의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봐봐요. 필요비는 적게 들어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니까 그럼 바로 줄 수 있죠. 요거는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가니까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봐요.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서 요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얘네들을 해석해 나가란 말이야. 해석해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석해서 그러면 이제 몇 개 잡아봅시다. 자, 읽어봐요. 이제 요걸 읽을 때 개와 뭐의 새끼의 관계에서 원물. 가실이야. 근데 회복자의 관계, 걔가 원래 주인인데, 걔 주인 원래는 새끼 3마리가 있어서, 근데 저 싫다고 탈출을 해버렸어. 근데 어디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점유자, 회복자. 점유자, 이 사람은 회복자. 그래서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가 탄생하게 돼. 이게 법률 강의 되게 복잡한 관계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지문들을 해석해 나가보자. 자, 점유자의 읽어봐요. 가실, 취득권. 선이야, 악이야? 선의. 그러면 선의자만, 그러면 특히 2번을 조심해야 되겠네? 2번.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혼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비를 입혔다 하더라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가실만 속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거기 가로 안에 이 이득에는 뭐도 포함된다? 사용이익.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가실만 꼭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용이익도 뭐예요? 반환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가실임으로써 잘라봐요. 회복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선의의 점유자야. 그럼 5번 갑니다. 그럼 선의의 거기 번호도 잘못 붙여놨네요.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로 취득한 권리가 있더라도 점유의 가실이 있다면 읽어봐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뭐야? 진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악의 점유자에서 거기 기억을 봐봐요. 아까 기억에서 아까 읽어봐요. 선악서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패소할 때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 선이더라도 폭력 은비에 대한 점유자는 암의 점유자로 뭐 된다? 가실 무혐의자로 간주되죠. 그럼 언제 그러면 우리가 선악서 그러면 소제기 될 때부터 뭐예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실술취권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읽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읽어봐요. 점유자 멸실 훼손 책임. 이거는 읽어봐요. 선자, 현전, 이익. 요거만 하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손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임의 규정 줄잖아요. 임의 규정이고 선악 불문한다라는 거. 선악 불문이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봐요. 담정 야열한 것 중에서 읽어봐요. 선의, 악의. 담정 야열한 것 중에서 선의, 악의 구별실익이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방과후 2번에 필요비 찾았어요? 오른쪽. 필요비 상환 청구권 찾았어요? 그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중상이 있어. 자, 특별 필요비와 통상 필요비. 그렇죠? 그러면 거기 2번에 1번에 가볼까요? 선의의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한 경우 회복자의 통상의 필요비 찾았어요? 네, 청구하지 못하나 악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읽어봐요.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자 통상 필요비에 대해서는 뭐야 청구할 수 없을까요? 가실 수치를 했잖아. 요거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 선악 불문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는데 특히 그거 조심해야 돼. 1번. 자, 봐봐요.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하기 위해서 계량 동그라미, 계량 유익비는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해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행복한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정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 자, 점유자의 회복자야. 회복자. 요걸 조심해야 돼. 회복자. 얘가 선택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읽어봐요. 무슨 자?
점유자, 요거는 회복자. 그럼 얘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읽어봐도 돼요. 읽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그러면 요걸 태도로 해서 자기가 요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가서 몇 연습을 해야 돼. 몇 연습을 이제 해야 돼. 자, 1번에 그러면 오른쪽 기억에 뭐가 있어요? 점유, 보, 청구권. 점유권하고 물권적 종권이 만나면 뭐가 튀어나와? 점유, 보호 청구권이 튀어나와. 그러면 점유 보호 청구권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요것도 기본은 외워야 돼. 기본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점유 보호 청구권. 자, 이제 다 끝났어요. 화이팅. 자, 세 개를 딱 쓸 준비를 해요. 점유보호 청구권. 자, 세 개가 있네요. 불러봐요. 자,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반탈. 반환은 뭘까요? 여기가 봐요. 침탈. 침탈해야 돼. 침탈. 그래야 침탈해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 밑에다 하나 예를 들어요. 여기 봐요. 사기.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그러면 참 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횡령은 아니죠. 착오도 아니죠. 뭐 해야 돼? 침탈해야 돼. 침탈. 자, 제거해요. 제거 청구권은 요거는 방해 받고 있어야죠. 방해예요. 이미 방해 받고 있고. 예방은 뭐예요? 방해 받아야 염려가 있어야 돼. 염려. 그렇죠. 염려. 자,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이미 손해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이야. 밑. 자, 그러면 반환 청구권 동시에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밑이야, 밑. 요거는 1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요 1년은 어때요? 제척기간이면서 뭐가 할까요? 재판기간이야. 1년이 지나면 재판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민법에 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출소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단 방해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서 여기는 또 뭐예요? 밑이네. 1년의 제척기간이 있죠. 자, 요거는 방해받은 염려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어, 안 했어? 또는, 그렇죠. 그러면 소무보호 청구권, 자, 또는 손해배상 담보라는 거야. 요건 1년의 제척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딱 머릿속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가기 전에 이걸 딱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밑을 두 자락은 쳐볼래요? 밑. 하나죠. 근데 여기 이제 한 장 해버려요, 나중에. 한 장 해버려요. 자, 점유보호 먹으면, 자, 점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권은, 자,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담보. 어때? X. 둘 중에 하나야. 거나야, 거나. 이거는 뭐예요? 이거야. 동시에 하는 거야, 동시에. 이거는 뭐예요? 또는이야. 또는. 이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다 끝났어요.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러면 점유 회수 청구권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침탈이죠. 침탈. 동그라미잖아요. 자, 특히 이제 이것을 가볼까요? 자,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하거나 점유자가 방해물을 사기 동그라미.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그럼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은 뭐냐?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거는, 자, 점이 침탈을 원인으로 현재 자기의 사회적 지배 범위에 두고 있는 자, 침탈자, 포괄성계. 이때 포괄성계 중에서, 자, 선의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침탈자의 악의 특별성계인 줄잖아요. 그럼 악의 특별성계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선의의 성계인은 특별성계는 될 수가 없지만 악의 특별성계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점유자의 점유회수 청구권의 점유를 침탈한 자는 선의의 특별성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으며 특별성계인 읽어봐요. 악인은 A적으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요거 하나 잡아놔야 되고. 자, 그러면 요때 3번하고 4번을 묶어봐요. 3번하고 4번. 특히 3번은 거기 미시야 또는이야. 및 조심해야 돼. 서한한 및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여기는 1년의 제책기간 있어, 없어? 있어. 여기에 무슨 기간? 출소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방해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어요. 방해 청구권은 받은 경우죠. 그래서 2번에 방해를 받은 경우 줄 서놓으세요. 방해를 받은 경우 이때는 1년의 제책기간이 있어, 없어? 있어. 다시 1번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 특히 1번 2번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4번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찾았어요. 예, 이거는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받을 염려 줄 건 않네. 방해 예방 또는 요거 조심해야 돼. 또는 미시 아니에요. 손해배상 담보를 뭐다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읽어봐요. 손해배상 담보야. 자, 1년의 제책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게 요게를 딱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29회 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3개 지문. 자,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2개 지문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 한번 봐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자, 8종류죠. 크게 몇 개로 나눠죠? 점유권하고 본권. 그럼 점유권하고 본권은 어때요? 계속 가요, 안 가요? 가요.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럼 오른쪽 가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점유권의 기한 소와 본권의 기한 소는 읽어봐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권의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더라도 본권의 소는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점유권의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읽어봐요. 재판하지 못한다.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2개 지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점유야. 준점유.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준점유. 읽어봐요. 또. 맞죠? 자, 점유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점유? 준점유야. 준점유.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재산권은 제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지적재산권은 제가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면 지적재산권이 대표적인 뭐다? 준점유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준점유의 대상 중에서 2개는 꼭 숙지해 놓으라고 해요. 옆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과 지역권. 저당권과 지역권. 자, 저당권 볼까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누가 저당권자예요? B죠.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B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B가 점유한 게 아니라 얘가 점유하잖아. 그럼 은행이 집을 점유하지 않잖아. 그러면 저당권이란 점유하지 아니한 채 1억을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건? 저당권이란. 그러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서 안 했어? 그러면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권은, 자, 그러면 다음 중 취득시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무슨 건?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과 지역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점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권 중에 뭐는 행사할 수 없어?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이거는, 저거는 점유보호 청구권이고, 이거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근데 요때 반환 청구권은, 요때는 점유가 필수야.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반환은 뭐가 필수야? 침탈이 필수야.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걸 완전 분리해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같이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재작년에 봐봐요. 자,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잘 들어봐요. 지역권에 있어서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정권을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그쵸? 그게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있어서. 그럼 준점유는 선의취득에 준용된다. 어때? X야. 선점유는 점유하지 않죠. 선의취득은 점유해야 되잖아. 그러면 준점유는 선의취득에 준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봐봐요. 물건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채권, 무채재산권 줄쳐놓고, 지역권 줄쳐놓고, 저당권 줄쳐놓고, 과거 어권처럼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해서만 읽어봐요. 준점유가 성립된다. 그러면 자기가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또 노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점유하지 않는 것 이러지 말고 점유하지 아니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점유? 준점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준점유와 관련돼서 개념 한번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봐봐요. 자 점유임시공 청구권 읽어봐요. 반환, 제거, 해방 읽어봐요. 침탈, 요거 및 1년. 제거는 뭐예요? 방해. 및 1년. 예방은 또는이죠. 또는 반응권은 여기는 뭐예요? 제척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요. 그 정도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오늘 배운 것만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선생님 지난주 한 거 다 까먹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까먹어야 그래.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야. 여기 만약에 지난주까지 안 먹으면 까먹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디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까먹을. 그러니까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시험장 가면 요 지문이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우리 형님들은 뭐 반복이 안 되니까 생각하다가 저걸 다 보내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배운 거에서 뭐예요? 오늘 배운 데부터 오늘 여기까지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서. 오늘 이따가 해석이 안 되면 체크해놓고 저한테 다음 주에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조금만 참아요. 그러면 자 우리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위에 분도 고생하시고 특히 대구나 경북은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뭐예요? 좀 즐겨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